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이틀 만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MBC와의 통화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초대 국무총리를 누구로 임명할지 조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실을 향해 거짓말이라면 나를 고소하라고 큰 소리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만난 사실을 부인하진 않는 대통령실은 왜인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일 텐데 감당이 되겠냐고 검사한테 묻겠다. 검찰 수사를 받으며 이런 식으로 큰 소리치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발언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건데요.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다. 제2의 최순실이다라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벼랑 끝 전술이라며 평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비선 의혹을 끊으려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그동안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발언들을 하긴 했는데 이번엔 좀 더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불쾌한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공개 대응은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며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한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에 경고성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소위 오빠 카톡을 과거의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하자 그러면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라며 응수한 겁니다. 또 대화를 담은 사진이 2,000장은 된다며 윤 대통령과 직접 나눈 공적 대화도 공개하겠다고 압박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은 명 씨가 당원이라는 걸 확인하고 당원 명부 유출 경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이틀 만에 다시 김 여사를 겨냥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면담 내용을 각색했다며 빈손으로 끝난 대통령과의 면담에 불쾌감을 표하고선 만남의 성과를 포장하지 말고 자신의 요구에 대해 답을 주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관련해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의심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의 관계자와 지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재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올해 1월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컴퓨터를 폐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 자리에 있던 컴퓨터 그 하드디스크 교체했어요 그때? 아니요. 컴퓨터 확 치워버릴게요. 그 하드디스크 본인 집에다 압수 들어올 때 모르니까 하드디스크 해갖고 버려. 어디다 폐기처분해. 강 씨가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이 컴퓨터를 검찰이 복구한 결과 명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등 유력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대화도 여기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컴퓨터에서 새로운 단서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가 이 컴퓨터에 USB를 연결해 수상한 파일을 열어본 기록을 찾은 겁니다. 제목은 대통령과의 녹음,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을 USB에 복제해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인물들의 공천을 부탁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당선인 시절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표였던 자신에게 특정 지역 시장부터 심지어 서울의 구청장 공천까지 언급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에게 활발히 소통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의 또 다른 공천 개입 의혹에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내린 군 검찰의 최고 형량 구형에 곳곳에선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에 정의로움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다는 박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은 내년 1월 판결을 내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면서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그랬겠느냐라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자기 자리나 역할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계엄군 핵심 지휘부도 윤 대통령을 내란 총지휘자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던 대통령이 실제로는 마치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듯한 태도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시를 받은 HID 부대장 이모 대령은 문상호 사령관이 정보사령부 참모장 시절 특수과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계엄사령부에 일부 수사관을 파견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참여가 중단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살인은 물론 전쟁까지 유도하며 나라와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던 것으로 보이는 광기의 전모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과 함께 수거 대상, 사살이라는 표현이 발견됐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심지어 종교인까지 체포하거나 사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문구까지 나왔습니다. 계엄 선포의 구실 조작에서부터 이후 실행 단계까지 계획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간을 끌어주고 내란죄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내란 사태는 사실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수도권에는 북파 공작원으로 불리는 HID 요원 40명이 급파됐는데요. 이들 중 5명에겐 선관위 직원 등을 납치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지만 나머지 35명이 어떤 임무를 받고 어디에 있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아직도 무기를 휴대한 채 계엄 해제 2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 모종의 임무가 내려지고 실행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 대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물론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친 신임 대법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